제가 수업을 시작할 게 3강입니다. 지금 1강, 2강, 3강이 한 강에 2시간씩 수업을 할 거고요. 그 2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캠핑과 관련된 법률 문제나 부동산 관련된 거나 아니면 안전지도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걸 그냥 훑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민했던 거는 법률 관련된 거를 6시간을 한 번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 해도 되긴 하지만 법률과 관련된 건 큰 재미가 없어요. 그냥 법 몇 조항에 있습니다 이러시면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그냥 수업 적을 필요도 없고 그냥 전반적으로 안전지도사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뭐구나, 캠핑이라고 하는 게 뭐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적으셔도 되고요. 궁금하신 분은 우리가 지금 2시에 시작해서 2시 50분에 하고 10분 쉬는 걸로 수업을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5분이나 10분 정도 쉬는 시간 있으니까 그때 질문하시면 그렇게 답변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1강에는 캠핑장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 캠핑장의 역사, 그 다음에 현행 벽구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 다음에 그 관광부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2강 때는 캠프장 관련된 법규는 원래는 캠핑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야영장업이라고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부터는 야영장업 관련된 기본 발표,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규,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거 정도 보려고 합니다. 3강 때는 그래도 법규 시간이니까 우리 책에 있는 법에 있는 관련된 법규는 뭐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몇 개 정도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몇 조에 있는지 정도 점검하는 걸로 해서 우리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한번 점검해 보죠. 지금 수업은 이미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캠핑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갑자기 미친 듯이 발달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그냥 가방 들고 야외 놀러 가는 정도였는데 이제 이게 산업화되고 있고요. 이 산업이 사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제가 알고 있기로 매경이나 한경에서 캠핑장 개발 관련된 전문가 과정 뭐 이런 거 해갖고 그 수업도 하고 있고 거의 50만 원, 100만 원씩 받고 아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캠핑이란 무엇이냐 안 나오나? 무엇인가 뭐 이런 책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분들은 캠핑과 관련된 거를 인터넷 포털에서 치시면 관련된 자료들이 많은데 그 자료가 전부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보는 자료들도 그런 자료가 전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어떤 수업을 할 거냐면 한번 점검해 보면 캠핑의 의미 어떤 거냐, 유래가 어떤 게 있냐, 과거에는 어땠냐, 현재는 어떠냐, 그 다음에 지금 점차 개발되고 있는 오토 캠핑이라고 하는 게 등장됐는데 이 오토 캠핑이라고 하는 게 선진국은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런 정도를 한번 살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캠핑장 레저 활성화 방안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 우리가 갈 길을 알게 될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영장업이라고 하는 기반 조성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최종 보고서가 나와 있는 거를 살짝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걸로 오늘 그 1강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캠핑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텐트 또는 뭐 임시로 지은 초막 등에서 일시적인 야외 활동을 하는 여가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는 게 보통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캠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캠핑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사실은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인가요? 아니면 뭐 어디에 들어갈까요? 농촌인가요? 중간이죠. 그래서 도심에서 갖는 기본적인 도시생활과 관련된 것도 향유하지만 우리는 농촌이 갖는 실제로 집 밖에만 나가면 바로 지금 얘기하는 도심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활동이 가능하죠. 가까운 우리 시청하고 가까운 이 염전 이런 데는 한 20년, 30년 여기 뭐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도 포리에서 포동이죠. 거기서 개 잡던 시절이 있었어요. 멍멍 짖는 개 말고 옆으로 가는 개. 예. 근데 지금 그게 다 매립되고 운동장이 생기고 이렇게 됐죠. 점점 도심으로 개발되곤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등산이나 수영,
낚시, 뭐 래프팅, 뭐 아니면 요새 그 꽃 관련된 야생화, 뭐 식용 관련된 것들도 많죠. 농업 관련된 귀농귀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새, 별자리 관찰하고 역사기행, 사진 촬영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후진국이라고 하는 데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는 캠핑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가 생기고 아스팔트가 깔리고 이러다 보니까 농촌이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도심 생활에서 야외로 나가는. 근데 이게 그저 아무나 한두 사람 나가면 괜찮은데 이제 대량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업으로 하는 업들이 생기고 있다. 아까 이제 두 번째에서 얘기할 야영장 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생기고 있고 캠프장이 생기고 있고 그걸로 인한 수입을 벌려고 하는 것들, 그런 산업들이 발달되고 있다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캠핑의 의미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신 정도로 점차 발달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캠핑 문화를 발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부터 일본, 미국, 영국, 일본으로 오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캠핑 그러면 지금 여기 저기 천막 진 거 아시는 분? 원래는 저게 몽골의 게르라고 하는 천막이죠. 이동형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캠핑이 발달된 건 전쟁에서부터 발달되었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이유는 뭐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뭐 지금 두 번째 보시면 되겠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예전에 로마 시절이나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정주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사는 집처럼 세멘트나 뭐 아니면 건축물로 해서 이동할 수 없는 집에서 이동할 수 있는 집을 갖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야전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 때문에 캠핑의 기술이 이제 발달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거는 뭘로 인해서 됐냐?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전쟁이랑 캠핑이 불가분 관계다. 그 이유는 지금은 군대에서도 무기, 뭐 총이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다 요새 그 뭐죠? 1박 2일 말고 그 야영 나가는 거 뭐 군인들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야영 나가잖아요. 캠프하고 천막 치고 그 안에서 야영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캠핑의 기술들을 발달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캠핑의 유래는 고대는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캠핑이 레저로 이제 발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아마 이 얘기는 이미 앞전에 우리 훌륭한 그 강사님들이 다 수업하면서 익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캠핑이 레저의 일부로 발달된 게 결국은 한번 공부한다는 의미로 보면 미국에서 골드러시나 뭐 서부 개척, 남북 전쟁 이런 것 때부터 캠핑이 시작이 됐다. 그때 전성기가 됐다. 그리고 현대는 그 캠핑이 언제 캠핑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냐? 남북 전쟁 당시에 여기 보면 그냥 읽으면 워싱턴의 거너리 학교의 교장인 F.W. 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해서 캠핑이라고 하는 걸 교육적인 가치로 야외에서 공동생활 하는 걸로 시작된 게 캠핑이다. 캠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1901년에 최초의 캠핑 클럽이 창설되고 1910년도에 뉴스호스텔이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확산되면서 1933년도에 국제 캠핑 회의가 개최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캠핑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 약간 아카데미컬하죠.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던 스타일로 해서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캠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진행되어 왔구나. 우리가 그냥 단순히 놀러 다니는 정도의 캠핑이 아니라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이제 자동차가 생기면서 오토 캠핑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도 아마 예전에는 학창시절에는 가방 메고 산에 가거나 야영하거나 남자분들은 특히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자동차가 생기면서 자동차에 물건을 싣고 식기,
먹을 거, 잠잘 거 이런 거 싣고 그리고 야외로 나가기 시작했죠. 그걸 오토캠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지금 그 오토캠핑이 등장하면서 점점 캠핑의 장비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가벼워야 됐잖아요. 어깨다 메고 다녀야 되니까 가벼워야 됐고, 그 후에는 자동차가 생기면서는 부피나 무게보다는 점차 성능 중심으로 이제는 자동차와 연결된 잭에 꽂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발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토캠핑의 등장입니다. 점차 이제는 바깥에 나가도 침실이 있어야 되고 주방이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점차 자동차와 관련해서 여기 3번에 보시면 참고로 오토캠핑이란 조리시설, 화장실, 캠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캠핑카, 그 다음에 캠핑 트레일러, 카라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캠핑을 즐기고 있는 오토 캠핑에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선진국들은 어떻게 가냐? 그러면 실제로 선진국의 오토 캠핑이라고 하는 거는 북미나 서유럽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를 보면 알파인 캠핑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캠핑. 그러니까 산악인들이 뭐 트레커나 이런 것들 분들이 배낭에 뭐 장비 넣고 우리가 아는 산에 다니는 일반 캠핑이 그들은 알파인 캠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캠핑카와 트레일러를 침대나 뭐 주방 시설이 되어진 그런 것들을 오토 캠핑이라고 하는데, 북미에서는 아마 모토홈이라고 하고 유럽에서는 모터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오토 캠핑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일본은 아마 우리가 일본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뭐냐면 일본의 경우 2번에 보시면 세미 오토 캠핑이라고 해서 캠핑카나 트레일러 대신에 자동차에다가 캠핑 장비를 싣고 그리고 텐트를 주된 숙박 공간으로 하거나 아니면 차에서, 애기들은 차에서 재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캠핑장이 일반 캠핑장이나 오토 캠핑장으로 구분해서 실제로는 시설이 달라지고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안전지도사가 점차 필요하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알아서 놀았는데 이제는 누가 와서 자기 그 공간을 이용하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숙박하고, 그러니까 좀 좋은 시설을 놓고 임대료를 받고, 그래서 그걸로 인한 수익,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강원도 쪽 가면 주로 많죠. 오리백숙 무슨 뭐 이렇게 식당이 같이 캠핑장을 놓고 식당기는 별도로 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네 오토 캠핑장이라고 하는 걸 무상 임대하는 사람은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숙박할 수 있는 시설들을 주고 거기서 임대료를 내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거처하고 살다가 가는 그런 시절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진국들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살펴보면 1990년도에 일반 캠핑이 주류를 이뤘고, 그 주류의 산악인들이나 등산객들이 캠핑 문화를 선도했는데, 이제 캠핑 문화가 변화되면서 2000년도에는 매니아들이 점차 동호회들을 만들어서 오토 캠핑 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오토 캠핑 문화가 일본 경우에는 세미 오토 캠핑처럼 캠핑카나 트레일러 대신에 자동차에 캠핑 장비를 싣고 텐트를 주된 숙박 공간으로 이용했지만, 2001년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망상해수욕장, 2001년도에 시작이 돼서 점차 달라지고 있고, 그 달라지는 게 지금 캠핑 문화 또 저변 인구 확대 이렇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아마도 이 시흥시에서 지금 안전과 관련된 올 3월 달에 뭐 화재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이 안전지도사라고 하는 과정들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안전을 중시해야 되는 정도로 많이들 캠핑을 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캠핑 내적 활성화 방안 연구, 이거 재미없는 거지만 법률보다
실제로 우리가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이렇게 아우른다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로 실제로 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나와 있는 캠핑장 레저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했고요. 혹시 자제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직접 포털에서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모하셔도 돼요. 캠핑장 레저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걸 치면 이 책자를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책자가 너무 두꺼워서 제가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기들이 연구할 때 연구의 배경이 캠핑 레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캠핑 레저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다변화되고 있고 다각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캠핑 레저 현황이 파악하고 알아봐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번 실제로 캠핑장 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현황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황을 점검해 보겠다는 게 이 캠핑장 레저 활성화 방안 연구에 있는 책자의 주 내용입니다. 이 책은 2012년도 9월 달에 아마 보고서로 나왔고요. 이 책에 얘기하고자 하는 건 실제로 여기서도 인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관련 규제가 미비하다. 그리고 관리 제도 및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연구할 거냐? 그러면 캠핑장 레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관광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캠핑 레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법이나 제도 정비들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 연구 자료를 쓰겠다. 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캠핑장에 대한 유형이나 특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명확한 분류를 한번 체계에 대해서 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캠핑장 관련된 법, 지금까지 캠핑장 관련된 법이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법도 없었죠. 그런데 점차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거와 관련된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기고 그거와 관련된 민원이 생기고 그거와 관련된 지자체나 법과 관련된 부서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공무원들이. 그래서 아마 그 법과 관련된 게 체제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캠핑장 관련 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관광진흥법, 우리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차 시간이 다 지나면 아마 관련 법만이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캠핑 레저 관련 시설 이용 현황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캠핑장에 등록 관련된 기준이나 제도 개선 방안들을 도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연구의 얘기입니다. 이런 그 상황은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해외는 어떻게 되겠느냐, 해외 국외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 책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외 캠핑장 관련된 현황이나 선진 사례가 어떤 건지 종합적 분석을 통해서 국내 캠핑장에 대한 개선 과제를 한번 제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목차만 집어넣었어요. 목차만 보시면 되니까 한번 보죠. 연구 개요가 좀 아까 얘기했던 연구 배경 및 목적. 2장에는 연구 범위 방법이 나올 테고 뭐 수행이나 체제가 어떤 기대 효과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2장에 보면 캠핑의 개념이 뭐냐, 캠핑장 유형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2장 뭐 캠핑의 개념, 유래, 역사, 유형, 그 다음에 2장의 캠핑장 유형별 특성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종류별로 향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얘기하면 제가 이제 전공이 부동산이라서 그런지 부동산 이거 하면 어떻게 돈을 벌지, 안전하게 그 시설을 하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그린벨트나 아니면 산림 관련된 또는 뭐 이런 데는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기초반이니까 전반적인 것들을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의 점검을 하신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국내 캠핑이 실제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래서 국내 캠핑의 동향이나 캠핑장에 대한 시설 이용 현황들이 어떻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연구집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캠핑장 관련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강의 제안을 받을 때 안전지도사인데 관련된 법규를 뭘 얘기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안전과 관련된 법규는 사실은 A4 용지 2장이면 돼요. 예. 근데 안전 그거잖아요. 불나지 않게 하고 다치지 않게 하고, 예. 뱀이나 벌레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그거는 보니까 다른 강사님들이 다 아마 기본적인 것, 인공호흡 관련된, 구급 관련된 이런 것 정도는 안전지도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마 그거는 다른 강사님들이 다 잘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 혼자 고민한 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게 소프트웨어라면 하드웨어 상으로 어떤 제도, 어떻게 법이 되어 있는지를 참고로 아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렇게 연구직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캠핑장 관련된 법, 제도,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각 장마다 형태별로 법, 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야영장, 청소년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관광농원, 유원지, 자연휴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렇게 깊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고, 그리고 향후 궁금하신 게 있거나 관련해서 살펴봐야겠다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제목 그것만 찾아서 아마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 이거 관련된 것들을 그 교재에다가 넣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려고 보니까는 한 800페이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건 왜냐하면 지금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책은 최종 현 2015년 8월 오늘 19일이죠. 21일인가요? 25일. 오늘까지의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정한 법 8월 4일까지 시행되고 있는 법규를 아예 책자에다 넣어드린 거니까 현행 법 관련된 거니까 그 책만 나중에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된다. 근데 사실 책 잘 안 보시죠? 네.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그 얘기 듣는 게 빠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정도 점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캠프장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지금 시흥시에는 민간으로 등록한 캠핑장 없죠? 네, 없을 거예요. 시흥시에서 하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서너 개, 지금 3개, 뭐 2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캠핑장 운영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거 보고 이게 노는 땅 잘만 하면 돈 벌겠구나. 근데 와서 사람 하나 다치거나 소송 걸리거나 뭐 이러면 그 캠프장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중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 예,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기존 캠핑장이 어떤 등록 기준에 있는지 관련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한 것들이 아마 이 연구집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던 이 3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거 제가 그냥 여기 썼거든요. 캠프장 관련 법 제도는 캠프장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필히 알아두어야 될 제도지만, 그리고 향후 아마 우리 캠프 학교에서 조금 깊이 있게 이제 뭐 사업을 진행하실 분들에 대한 것들을 만일에 하신다면 그럼 심화 과정을 하지 않겠는가. 제 혼자 생각에, 우리 학교장님 생각이 없으신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심화 과정을 한다면 그때 점검해야 될 거다. 우리는 그냥 전반적인 안전관리자 기초과정이니까 이런 정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개략적인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캠프장 관련된 해외 선진 사례가 어떻다. 운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제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가 아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나쁜 짓이 컨닝이잖아요. 시험 볼 때. 컨닝은 내가 모르는 걸 보고 쓰는 거죠. 정답을. 나는 그렇지 않은데. 또는 예언가들이 얘기하는 예언집.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것, 가능성에 대한 예상. 그게 아마 이 책에 얘기하고 있는 4장, 5장에 있는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재현이라고 하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정책이나 관련된 것들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향후 그런 것들을 고치지 않겠느냐, 바꾸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캠프장 관련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제도 개선을 통한 캠프장 운영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 중에 3개, 현행법 개정을 통한 사업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까지 등록 기준이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완화하겠다는 얘기일 테고, 두 번째, 등급 인증제 도입을 통한 캠핑장 다양화를 하겠다. 그렇다면 등급 인증제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등급에 대한 인증제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해 보건대, 준비를 한다면 이런 것들을, 이런 가능성이 앞으로 생기겠구나라는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세 번째, 자치법규 제정을 통한 캠핑장 운영. 아마 우리 시흥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행할 것들을 보면 이 캠핑장 운영과 관련된 게 아마 이 1.3에 있는 자치법규 규정, 자치 규정 제정을 통한 캠핑장 운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통한 캠핑장 안전 관리를 한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까지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이 없구나. 주먹구구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는 저런 매뉴얼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준비한다고 하더라. 그럼 우리가 그 매뉴얼들이 어떤 건지를 한번 미리 볼 필요는 있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시설 표준화는 어떻게 되고 안전시설은 어떻게 된다. 의무화가 된다. 의무화가 된다는 얘기는 점차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점검하려고 하겠구나. 두 번째, 캠핑장 인스트럭터 제도를 도입하고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개발한다. 세 번째, 지역 밀착형 캠핑 문화를 창조한다. 그래서 야외 여가 활동의 베이스 캠프로서 기능을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연관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정 캠핑 문화 창조를 한다라는 게 이 연구 정책 제안에 나온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점차 각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는 외부의 유입 인구, 외부에서 돈을 쓰러 오는 사람들, 그래서 지역 활성화도 생각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캠핑장 레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2012년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마 연구 자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2010년도, 2008년도 그 전의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2012년, 10년이나 아마 8, 9년 이때부터 관심을 갖고 저것도 다 용역 주는 거거든요. 예, 용역 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고 저건 강원도 교육 그 연구원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이런 제도와 관련돼서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연구 용역을 주면 그걸 갖고 전국에 관련된 걸 전부 확인하고 제도와 관련된 걸 확인하고 그리고 관련된 것들을 연구집으로 보고서를, 최종 보고서를 내요. 연구 용역서를. 근데 이렇게 레저 활성화 관련된 방안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2012년도 9월에 했는데 2년은 조금 안 되는 거죠. 2014년 6월이니까 아까 12년 9월이었고 14년 횟수로 2년 후에 최종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법 제도와 관련된 정비를 통해서 우리가 캠핑장이라고 표현되어졌지만 실제로 법규상 말하는 야영장업 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 기반 조성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보면 정책, 잘 안 보이시겠구나. 정책 기획 최종 보고서 이렇게 써 있어요. 최종 보고서. 그래서 2014년도 6월 16일 날 이전에 이미 나왔겠죠, 보고서가.
그래서 발표를 6월 16일 날 실제로 체육부에서 발표가 나온 차례입니다. 그러면 저 얘기는 뭐냐면 앞에 연구 용역과 관련된 걸 해보고 실제로 그 야영장업이라고 하는 것들로 기반 조성을 한다면 어떻게 법이나 제도를 정비해야 되겠냐. 아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 또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터넷 들어가면 잘 모르면 하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 들어가서 거기 안에 있는 요 책 제목을 치시면 포털에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그때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PDF로 다 돼 있으니까 한글 파일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면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역시나 수박 훑고 간다.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저 책자에 우리가 저 책에 대한 연구 최종 보고서만 갖고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토론할 거 아니고 저 책자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정부에서 향후 이런 일들을 할 거 같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라도 좀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 이걸 하느냐? 왜 기반 조성을 하느냐? 왜 이거를 실제로 최종 보고서를 냈느냐? 왜 이거를 추진했느냐라고 하는 추진 배경을 살짝 보면 야영장업은 수요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향후 레저 관광 산업을 이끌어갈 사업 형태로 주목받고 있으나 야영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안전사고, 환경훼손, 이용객 불편 등의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야영장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육성 및 국민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이 일들을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그럼 조금 세부적으로 야영장업의 시장 가치가 증대되고 있대요. 선진국형 레저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성장 초기에 급속한 확장 단계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측된다. 야영장을 해서 이게 시장 가치가 증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야영장 산업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과거에는 관리 별로 안 했다. 왜? 알아서 와서 놀고 그냥 갔다. 근데 점점 많아지면서 쓰레기가 많아지고 문제가 생기고 안전사고 생기고 점점점 문제가 되니 한번 살펴보니까 야영장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늘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해서 적절한 규제와 지원 동시에 요구되며 재난 및 안전사고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 천재와 인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뭔가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정부에서부터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로서 관광산업의 경쟁적 강화 및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는구나. 문서상으로는, 그죠? 이제 살펴봐야죠. 그러면 현황이 어떤지 한번 보자. 캠핑 수요가 증가한다. 얼마나? 실제로 캠핑 산업의 성장은 작아서 안 보일까요? 현재, 이게 현재는 언제요? 아니, 14년. 네. 저 14년이니까 보나마나 2013년 말 기준이겠죠. 대충 예상해 보면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올렸을 테니까. 그러면 2013년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2013년도 말 정도의 기준으로 보니까 현재 야영장 수가 1963개고 관련 사업에 대한 시장 규모는 4천억 정도래요. 오,
좀 있으면 더 오르죠. 이 보고서를 2014년도 6월에 했고 지금은 2015년도 1년 2개월이 지났으니까 아마 우리나라는 또 국민성이 불같이 확 붙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6, 7천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또 그게 나와요.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4천억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법이나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 야영장 시설 관련된 규정들이 6개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뭐야,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로 통합적으로 그걸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분산되고 있다. 거기서 발췌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건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관리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럼 뭐가 문제냐? 사람들이 이제는 등록 회피한다. 내가 사업자 안 내고 실제로 민간 산업의 사업 등록이 어려우니까 아까 얘기했죠. 시작할 때 완화시킨다라는 얘기는 규제가 강화돼 있어서 사람이 등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 문제점으로 나온 거예요. 2014년 2년 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등록의 회피, 민간 사업자의 사업 등록이 어려우며 따라서 다른 사업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미등록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켜가거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규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그러니까 비켜가거나 어려우니까 비켜가거나 그걸 안 하고도 잡아내지 않으니까 실제로 미등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야영장 1963개 관련해서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 비율은 전체 2% 미만. 아까 시작할 때 1교시 때 그 얘기했죠. 식당 해놓고 노는 공터 와서 놀아. 등록 안 해도 되잖아요. 거기서 돈 받는 게 아니니까. 그 대신에 딴 데서는 오리백숙이 35,000원인데 우리는 5만 원이야. 이런다는 얘기죠. 그 안에 그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광지는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관광지만 가면 비싸. 근데 관광지가 비싼 건지 그 사람들이 그 비용을 안 받고 이 비용에 붙인 건지를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시흥시에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1년에 한 번 오면 바가지 왕창 씌워야 되잖아요. 그죠? 한참 먹고. 그렇죠. 민간이면 그런데 이제 공공으로 가면 그럴 수 없다는 또 애로점이 있겠죠.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다른 사업의 형태로 그 다음에 아예 등록을 안 하고 우리는 야영장 안 해요. 캠핑장 안 해요. 저 사람들 놀러 오니까 그냥 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좀 아까 얘기한 오리백숙, 닭백숙을 딴 데서 35,000원, 5만 원 받으면 돼. 이렇게 변형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고 가고 그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되는 건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식당만 하니까. 캠핑장 아니거든. 그래서 나온 게 그거예요. 환경 파괴, 재해, 각종 사고에 대한 대처가 예방이 불가하다. 내가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한 울타리 안에 관리하고 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 사업은 안 하는 걸로 하는 거지. 무료로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거기서 수익을 전이시켜서 한꺼번에 이쪽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라고 정부에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보면 2011년도 13년도도 아니네요. 11년도에 총 3,000건 정도가 문제가 사고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또 소비자 권리 침해 및 사업 경쟁력 약화, 정보 비대칭으로 사용자 편의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 그래서 야영장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잖아요. 아까 쉬운 얘기로 했고 여긴 조금 좀 아카데미컬하게 문서처럼 했죠. 네. 그거를 같이 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상관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점이다. 결국은 이 문제점이라고 여기서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는 향후 이 문제점에 대한 예방이나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제도 정비에 관련된 야영장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 보죠. 사업 목표 야영장 개발 지원을 통한 관광 및 레저 산업 활성화와 지역 소득 증대 및 국민 여가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한다. 그래서 추진 전략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목표는 뭐냐? 법 제도 정비를 통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 지원해 주겠다. 근데 공짜로 지원 안 하자. 그냥 안 되잖아요. 예산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지원 근거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 근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원 근거가 언제 나왔냐면 2015년도 근간에 나왔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살짝 나왔다 살짝 들어갔어요. 네. 몇 천억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 일반인들은 지원 못 받고 뭐 관광공사나 딴 데 이렇게 해서 자 지원하실 분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향후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준비하고 있다가 지원하실 분 저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추진과 관련해서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문체부에서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물론 여기에 생각은 아니라고 봐져요. 제 생각엔 이렇게 보고서가 왔다.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보는 거죠. 여기선 이렇게 했잖아. 근데 왜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최종 보고서니까. 그래서 향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정책 대안은 법률 정비를 통한 야영장업 등록 및 관리의 일원화를 하겠다. 관광객 이용 시설업의 하나로 야영장업을 신설하고 세부 업종으로 일반 야영장업과 자동차 야영장업을 구분한다. 그래서 안 제2조 1항 제3호 뭐 다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마 챕터 두 번째에 보면 처음에가 법규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에 보면 나와요. 결국은 이제 법이 이렇게 결국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자에는 최종안으로 돼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야영장의 입지, 위치라는 거죠. 입지가 위치. 그 다음에 시설 및 안전 등 야영장업의 등록 기준을 정하고 기존에 있는 자동차 야영장업의 경우 일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규제가 과도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등록 안 했고 비켜갔고 그리고 나는 그거 안 해. 그냥 무료로 왔으니까 사람 시골 인심이 그래. 그냥 하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얼마? 35,000원은 얼마? 5만원. 네. 그 안에 15,000원은 그 비용이라고 주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가면 쓰레기 치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안 치우죠. 그래야 15,000원이 남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어요. 그 보고서의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관리 방안 및 행동규칙 제정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및 품질을 제고하겠다. 그래서 야영장 안전 운영 및 품질 경영 지침을 만들고 4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야영장 내 이용객 행동 강령 수립을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올해 생겼죠, 이거. 근데 관광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야 됩니다. 온라인 정보망을 구축해서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한 야영장업을 지원하겠다.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과 정부 및 연구기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품질 경영, 관리 및 재난 대비 정보 지원, 지역관광 정보 시스템과 연계한 홍보 및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최종 보고서에 있습니다. 정책은 정책이고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하겠죠. 그게 이제 2015년도에 방안이 되는데 아마 2교시 때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효과가 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느냐? 실제로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그렇게 지금처럼 만일에 그걸 하면 야영장 사업에 대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활성화 기반이 조성되고 또 거기와 관련된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되면 아까 2%에서 90%로 등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약 1900개에서 1800개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산업군이 형성되고 관련된 산업용품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성장할 거다. 그게 동반성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왜? 보나마나 대기업이나 뭐 여기서 이 방송이니까 얘기하면 하지만 똥똥 땡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땡땡 무슨 뭐 이렇게 해서 텐트 무슨 용 이런 것 그 산업이 활성화될 거다. 그러니까 그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 캠핑 야영장과 관련된 입김 푸시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촬영한다고 하니까 잠깐 단어가 좀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보이지 않게 자꾸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 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쨌거나 지금 그래서 많은 등산 관련된 거나 야영 관련된 거나 텐트 관련된 거나 용품 관련된 산업이 다시 예전에 등산용품에서 좀 달라지고 있고 개발되고 있고 방송이나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얘기한 것들은 그런 영향들을 아마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선진화된 캠핑 문화 창조를 통한 여가 문화 개선을 할 거다. 또 지역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 우리의 관심은 아마 이걸 거 아니. 시흥시의 관심은 이거일 수도 있겠죠. 지역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 우리의 관심은 일자리 창출. 그죠?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을 시흥시에서 불러줄지 모른다. 이거 너무 큰 꿈을 드리는 건 아니겠죠? 저는 소망하기를, 제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를 다른 나라도 아니고 다른 시. 물론 이 캠핑장 관련된 지혜를 활성화된 건 강원도 쪽이에요. 예, 강원도로 다 놀러 가니까. 영동 고속도로 늘 막히잖아요. 시흥시, 여기 시흥 이쪽이 막힐 그날을 위해서. 예. 우리는 그걸 막힐까봐 사통팔도 다 길을 열어놨잖아요. 예. 얼마든지 와라. 다 준비돼 있다. 그러니까 관련된 캠핑장이 활성화된다면 그 일과 관련된 안전지도사나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때 아마 그 사람 일자리를 생각해서 그 누구를 불러야지 안전지도사 교육받은 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볼까? 이러기를 희망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시간 남아서 뭐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마 책임감 같은 걸 갖고 이 수업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누가 불러줄 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거 관련해서 아까 제가 책 제목 필요한 것들을 한번 보시라는 이유가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손을 내밀었을 때 기회는 이때다. 아싸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한 번쯤 듣고 가는 거 말고 한 번쯤 내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강의 들을만 하지 않겠어요? 예. 저 말고 다른 분의 강의도 구급 관련된 거, 안전 관련된 거 이런 거 궁금해 해야 하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일자리 창출 요 5글자 갖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또 저는 제가 소원을 빌면 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소원이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까? 이거 교주들이 쓰는 말인데. 예. 그래서 그렇게 뭔가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준비하신다면 이 과정이 정말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점차 수도권과 관련된 근교가 왜 필요한지, 시흥시가 왜 필요한지를 아마 2강 때나 다음 수업 나올 겁니다. 왜 필요한지. 멀리 가는 거 이제 점점 달라지고 있어서 한번 보시자고요. 향후 계획은 그러면 이 야영장업 관련된 기반 조성으로 향후 계획은
시간에도 봤어요. 야영장업의 인증제 아마 준비하고 있는 듯해요. 등급제 아마 1급, 2급, 3급을 하든 갑을 하든 아니면 지금 얘기한 대로 각 야영장별로 일반이든 자동차든 이렇게 해서 급을 나누는 일들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도입 방안 아마 모색하고 있다. 우리가 또 관심 있어야 될 게 이거죠. 야영장 사업자의 의무교육 지원 방안 검토. 바꿔 얘기하면 야영장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안전관리자 예를 든다면 이런 사람들 교육해야 된다고 교육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오해해서 들을 수도 있죠. 오해라고 표현했지만 어쨌거나 야영장 사업자의 의무교육 그 사업자부터 교육을 받아야 될 테고 그 사업자가 관련된 직원들 관련된 안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안전이니까 안전관리 관련된 아마 교육을 하게 될 테고 그 교육하면 뭔가 지원해줘야 사업자가 교육할 거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교육시키라면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야영장 사업의 확대 및 여가 법 제정을 대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는 게 향후 계획이랍니다. 저희가 이 책과 관련된 오래된 거를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 관련된 거는 요게 목차거든요. 여기 보면 1부터 8까지 돼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살펴볼 게 아마 제가 왼편에 지금 붙여놓은 게 2장, 3장, 5장 요거 살펴보면 야영장업의 안전지도사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점이 뭔가 그거 정도를 점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업 관련돼서 이제는 동일한 얘기를 반복해서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시험 보면 틀려요. 그만큼 이게 이렇게 막 변화해요. 좀 아까 그새 1시간 우리가 2시에 시작해서 2시 반 정도 지금부터 1시간 전에 들었던 2012년도에 있었던 인원하고 2014년도 1시간이 2년 사이에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인원들이나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야영장업 현황. 야영 인구와 야영 활동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증가된다. 주 일제 근무제, 가족 단위, 숙박 여행 비중이 증가된다. 아까 2011년도 또는 2012년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2014년도로 넘어갔어요. 인원이 몇 명이요? 야영 인구가 120만 명. 수업들은 1시간 사이에 2년을 건너뛴 거잖아요. 지금 2년 사이를 본 거잖아요. 물론 2014년도 6월 기준에서 지금 1년이 지난 2015년도 8월 지금 기준은 또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시작할 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국민성 불같아서 시작하면 화끈하게 인원 증대나 뭔가 달라져요. 1, 2년 사이에 급변해요. 2014년도 기준으로 120만 명, 2015년도 이후에 인터넷 동호회 관련해서 오토캠핑 동호회가 2천여 개. 동호회가 2,000개예요. 사람이 2,000명이 아니라. 곱하기 동호회마다 몇 명 정도가 있겠느냐고 계산해 보면 또 달라지죠. 3년 내에 가족 야영 경험자는 이건 2011년도 기준인데요. 30.4%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TV에서 1박 2일 나와서 1박 2일 가는 건지 모르지만 잠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1박 2일이 이제는 2박 3일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 5일제 근무제가 이런 영향들을 끼칠 거라고 이미 연구자료나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죠. 돈을 언제 벌어. 쓸 돈만 많으면야 5박 6일 갔다 오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좀 저렴하게 가는 거, 안전하게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 거 뭐라고요? 수영, 등산, 조깅 이런 것 중에 요새 제일 많이 가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가는 거 등산이 있잖아요. 옷 한 벌만 있으면 등산 하나만 있으면
물론 버스비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 돈 10,000원이면 지방 단체로 그런 동호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버스 회사도 땡큐죠. 노는 버스 돌리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실제로는. 하지만 실제로 건강도 생각하고 저렴한 비용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저렴한 데는 저렴한 대로 또는 자꾸 하다 보니까 욕심 생기잖아요. 예. 제가 티코를 타고 다니는데요. 제 친구가 조금 더 중형차를 타고 다니면 한번 바라보게 되고 조금 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 밑에 보면 물놀이, 트레킹, 수상활동, 스포츠, 다양한 여가활동과 복합적으로 추구돼서 야영이 고급화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깃배 타고 다녔는데요. 요새는 요트 타죠? 예. 제 손이 왜 다친지 모르시죠? 이게 사실은 이번에 제가 시흥시 대표로 한중 오션레이스 선수로 나갔다 왔어요. 물론 배에서 뜨거운 물에 데워서 이렇게 화상을 입긴 했지만 예, 그 바람에 사실은 공해상에서 중국 동포 하나 구해서 중국 가서 시흥시 막 이렇게 하고 왔어요. 예.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감사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는 뭐 딩거라고 해서 이제 시흥시도 이제 요트 관련된 수상 우리가 가깝잖아요. 아마 양수리보다는 이 바다하고 민물하고 같이 되어진 이쪽 시흥시 이 개발이 저는 부동산 개발한 지 한 30년 됐으니까 왜 개발이 안 될까?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하죠 뭐. 돈만 많으면 시흥시에서 돈이 많으면 하겠죠. 시흥시는 또 저 시민들이 세금만 많이 내면 또 하겠죠.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시가 부자가 되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열심히 세금을 내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야영이라고 하는 게 옆으로 샜지만 고급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핑, 야영 그런 관련된 산업이 아까 앞에 얘기한 대로 동반 성장한다고 표현하지만 그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캠핑장 관련된 거 잠깐 살펴보면요. 아시는 거니까 살짝 그냥 빨리 지나가면 1960년도에는 예, 자연 캠핑장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놀러 다니는 거. 그 다음에 70년대 자연농원, 수목원 많이 다녔죠. 거긴 숙박시설이 있었고요. 식사를 위한 설비. 그래서 코펠, 바나 뭐 이런 거 버너라고 표현하죠. 네, 뭐 그럼 아무튼 그런 도구만 있었으면 됐고. 그렇게 수목 관련된 일들이 진행하고 그냥 여유 있게 노는 게 점점 캠핑으로 가고 오토로 가고 이제는 왜냐면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갔던 시절은 이제 지난 거죠. 예. 지금은 이제 가족들하고 차를 가거나 그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는 가족들 식구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에 어디 갈까? 이렇게 가족여행들을 가고요. 그러면 한 명이 가서 쓰는 거하고 10명이 가서 쓰는 거 달라지잖아요. 내가 만일에 손님을 받으면 한 명 10사람 받는 것보다요. 10사람 한 팀 받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면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와서 쉬게끔 해야 되고. 지금도 아마 이 도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점 하려면 첫째, 아마 골라보세요. 맛이 최고다. 아니면 사람이 많이 붐비는 데로 간다. 아니면 뭐 주차시설 뭐 이런 거 보는 때 뭐가 제일 우선할까요? 맛있다. 안 가봤는데? 먹어봤어야 알지.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많으려면 주차 공간이 있어요. 주차 공간이 그래서 요새 음식점에서 노는 빈 차를 주차 공간에서 차를 세워놓는다는 거 아세요? 마케팅 방법으로? 정말 그랬어요. 동의하시는 분 한 분. 차를 세워놓는 이유가 지나가다가 주차 공간은 있는데 휙 썰렁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야 다음 집으로 가요. 근데 차가 몇 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 괜찮은가 보네. 안 가봤으니까.
한번 가서 먹어봐서 맛있는 집은 야 내가 가봤더니 맛집 있더라. 그리고 거기를 가는데 안 먹어본 집은 외부 영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있어야 되고 그 주차장에 차가 있으면 좀 하나보네라고 가죠. 그리고는 나오면서 이렇게 도리도리하고 오는 분들은 계세요. 하필이면 그 집은 또 비싸.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 번 오면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비싸게 해야 되니까. 예. 그걸 뜨내기 손님이라고 하죠. 지나가는. 그렇게 가죠. 근데 동네에서는 그거 못 하잖아요. 여기 시청 앞에 뭐 저기 뭐 포리 신천리 뭐 은행동 어느 집 맛있다더라. 야 거기 점원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것까지 갈 정도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지역 관련된 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마 옆으로 새긴 했는데 자연농원 수목원이 그런 시절에서 이제는 오토 캠핑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야영장.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만 갖고 가면 예전에는 배터리 표현이 아무튼 배터리 네 충전해서 자동차에서. 근데 이제는 그 자동차를 세워놓고 옆에 캠핑장에 전기를 쓸 수 있는 거를 메타기를 들고 이제는 돈을 받는 시절이 오고 있어요. 이제는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기와 관련된 거, 물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파는 시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보시는 오토 캠핑장입니다. 전기수도 야영객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거 최대한 서비스 통해서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스 이런 것까지도 그게 이제 80년도에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말고 외국 사람 나는 알지도 못하는 그 자동차 뒤에 뭐 이렇게 뭐 하나 싣고 빈집까지 옛날 같으면 오토바이 뒤에 리어커 묶고 이해되시나요? 오토바이 뒤에 리어커를 묶고 가는 것처럼 자동차 뒤에 캐러반을 끌고 다니는 시절이 왔어요. 그래서 캐러반을 분양하는 부동산 업자들이 생겼어요. 부동산은 원래 땅을 파는 건데 그 사람들은 땅을 안 팔고 캐러반을 팔아요. 싼 거는 2천만 원, 3천만 원이고 좀 비싼 거는 5천만 원이에요. 그 땅을 세울 수 있는 땅 같이 준대요.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가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난 1년에 몇 번이나 갈까? 뭐 한 달에 한두 번? 빨리 많이 가야? 1년에 뭐 여름이나 겨울? 근데 이제 점점 주 5일제 되면서 여기서 일하고 수도권에서 일하고 지방으로 가서 주말에는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게 분양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도 노는 빈대가 있잖아. 빈대는 저희가 수익률 10%를 책임져 드립니다. 이렇게 돼서 분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캐러반을 부동산하고 임야에다가 왜냐하면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거 그냥 온전만 놓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가설 건축물처럼 옮겨 놓으니까 그것만 허가받아서 그거를 분양하는 게 강원도 쪽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끌고 다닐 수도 있어.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거 끌고 다니니까 내가 티코 갖고는 안 되거든요. 조금 더 큰 차를 사야 돼요. 그렇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캠핑카 관련된 야영장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네. 영화에서 또는 TV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글램핑이라고 되게 멋진 호화. 신랑한테 그렇게 말하죠. 저런 데서 우리도 한 번쯤은 밥 한 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거 살 수 없으면 렌트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생기기 시작한 게 이 글램핑 관련된 거였어요. 그게 2000년도 얘기예요. 장비, 먹거리, 연료 등을 모두 구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몸만 가면 된다. 지갑과 함께. 예, 돈만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면 시설. 저희 와이프도 그렇게 말해요. 여름에 어디 텐트 치고 미쳤어? 모기 그렇게 많은데 호텔에 에어컨 나오는 거 아니면 안 간대요.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시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만 있으면 관련돼서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침대에 있어야 되고. 아니, 캠핑을 가는 거는 고생하는 맛에 간다고 옛날에 배웠는데, 이제 침대 같은 거 있어야 되고요. 세면 시설이 있어야 되고, 히터, 에어컨 있는 데도 있죠. 네. 각종 편의시설. 그 옆에 사실은 개울인데 따지면 조금만 손보면 수영장. 예. 그래서 호텔과 같은 비용에 호사스러운 캠핑이 생기기 시작했다. 문제는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거예요. 3월 달에 불난 게 사실은 이 글램핑 관련된 화재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이 캠핑장이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 지금은 2000년도에 온 글램핑까지 가고 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 1960년대 살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그냥 텐트를 갖고 가거나 아니면 누구네 그 집을 빌릴 수 있으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사진으로 잠깐 보면 아시는 거지만 예, 일반 야영장. 예, 이렇게. 그래서 차로 이제 글램핑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한 번만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글램핑 같은 경우는 그래 1년에 한 번 휴가 가는데 딱 한 번 가기를 맛들이면 매주 가죠. 이제 매주. 왜냐하면 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나 혼자 가서 100원을 쓰는 것보다 혹시 시간 돼요? 같이 갈까? 이렇게 해서 예. 친구들하고도 가고 가족들하고도 가고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부모님 모시고 가고 이제 그렇게 자꾸 먹어본 놈이 뭐 한다고 자꾸 다녀보니까 아 저렴하게 가는 방법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도 산업이 끼기 시작했겠죠. 산업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야 우리 글램핑 개 한번 들까?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될 테고 그죠? 예, 점점 그렇게 산업이 변형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가고 있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야영장의 범위가 이제는 종류나 특성을 분석해 보면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원시적인 야영장에서 방문객의 캠핑 욕구를 점점 충족시키는 형태로 발전해서 편의시설이 갖추어지는 형태로 발전돼 가고 있다. 80년대 시작된 오토캠핑장이 현재는 국내 야영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이용객이 많다. 이제는 버스 타고 가는 거 안 가요. 내 차 갖고 가거나 그죠?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바꿔 얘기하면 산업이 이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한 거 돌아오면 차 막히는데 영동을 속초를 강릉을 가서 느낄 수 있는 걸 시흥에서 느낀다면 물론 그 시설이 조금 있어야겠죠. 네, 조금 있어야겠죠. 예. 근데 글램핑 같은데 세팅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나 여기나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하면서 저렴하게 올 수 있을 거겠죠. 예, 한번 그냥 꿈꿔보자는 거예요. 예, 꿈은 이루어진다로 생각하고. 그러면 지역별 야영장이 얼만큼 분포가 돼 있나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역별, 그냥 정리해 놓은 건데요. 지역별 야영장 조성 및 운영 현황에 의하면 전국에 2,000개 야영장이 운영되고 수도권 강원에 집중됐다. 60%. 요게 강원도고요. 야영장 수 20%. 경기도가 33%. 여기에 시흥시가 몇 프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없지는 않을 거예요. 희망을 갖자고요. 예. 그래서 경기도 아마 경기도라고 표현되어지는 거는 31개 시 다 포함해서겠죠. 예. 예. 물론 서울에도 있어요. 1.6% 그래서 야영장. 예. 한강부터 고수부지부터 해서 있죠. 이제 사람들이 점점 1박 2일로 갈 때는 멀리 갈 때는 강원도로 갈지 몰라도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가까운 근교라면 1박 2일로 오고 저렴하게 왔다 가고 싶어 하는 게 왜? 강원도의 꿈을 가까운 데서 1박 2일로 잠깐 누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가 제주도에 사는데요.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시 맞은편에 서귀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서귀포에 콘도를 갔는데 애들이 제일 먼저 콘도에 막 가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지하에 있는 오락실. 왠지 아세요? 집에서는 오락을 못했는데 여기 오면 엄마가 놔주거든. 오락실을 간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 콘도에 오락실이 없다면, 그걸 아는 애라면 그 콘도 제주도에 놀러 간다고 애 안 간대요. 마케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시장님이 좀 들으시고 관련된 공무원분이 들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비싸게 1박 2박 3일 왔다 갔다 하고 노는 거는 한 서너 시간 놀고 와요. 그러면 서너 시간 여기서 즐길 수 있는 컨디션, 조건만 된다면 오지 않겠어요? 어차피 개발의 마케팅은 그거라고 봐져요. 저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설 우리가 캠핑장을 못해도 실제로 시흥시 관련된 그런 캠핑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의 스킬은 얼만큼 홍보하고, 사실은 제가 TV에 매일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덜 호응적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홍철이가 왔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매일 보면 바꿔 얘기하면 한 번 와서 재미를 느끼고 간다면 끌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케팅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야영장과 관련 업종이 급격한 성장을 해서 지자체 관련된 그 자체 야영장 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시흥시도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겠는가. 예. 또 동일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에게는 뭐요? 일자리 창출. 예. 야영장 수가 늘어나고 캠핑장 시장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마 계속 그걸 즐기면, 제가 지금부터 5년 전에, 10년 전에 5년 동안 여행사를 했어요. 네, 부동산 여행사. 해외 부동산을 견학 가고 투어를 하고 하는 여행업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현장을 가봐야 되잖아요. 플러스 여행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뭘 얘기를 하려고 옆으로 샜냐면, 여행을 계속 다녀보다 보니 어디 놀러 가는 거가 그리운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는 아시죠? 서울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아직 시설이 좀 미흡하긴 해요. 예. 그들에게 갯벌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예. 차라리 저 아래처럼 그게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하거나, 예, 뭔가라도 한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시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봐지긴 하지만, 그런 말 있죠. 뭐 잇몸으로 한다고. 예. 대체 관련된 거 뭐만 조금만 하면 충분히 이 야영과 관련된 업들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적으실게요. 혹시라도 메모가 가능하시다면 캠핑존. 예. 오마이 텐트, 이거는 나중에 그 중요 정보원으로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W가 3개고요. 보이시죠? 예. 캠핑존.com 이래서, 예. 오마이 텐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데 관련된 웹사이트가 여러분들이 향후 자료 검색이나 기타 필요한 정보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공공 부분의 야영장 조성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아직 민간 사업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관광공사가 주도하고 있다. 2015년도 이후에 2005년도 이후에 10년 전이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자체와 협력해서 국민 여가 야영장 조성 추진해서 2013년도 현재 전국에 56개소 조성되어 있고, 뭐 4대강 관련돼서 살리기 관련해서
네, 18개소 조성되어 있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죠. 법제도 현재 야영장 시설 규정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된다고 했어요. 아까 몇 개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6개요. 땡큐입니다. 아, 이거 우수상 있어야 된다니까요. 시장님 표창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저기 이렇게 상품을 해서 마칠 때마다 6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법률사 야영장은 개별법의 시행령 또는 시행 규칙에서 부대시설로 정의되고 있고 시설물의 기준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기준은 부처별 또는 개별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제 슬슬 머리 아픈 얘기가 나와요. 제 전공이 나오는 거죠. 예, 부동산. 예. 왜냐하면 시설물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그 토지 아무데나 야영장 할 수 있는지, 예. 그런 거와 관련된 토지 이용에 관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불행인 것은 야영장 전용 부지에 대한 개념은 없다. 예. 누가 야영장을 하겠어요? 예. 근데 이제 점점 야영장, 노는 땅 이러다 보니까 농지나 산지를 전용이라고 해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용해서 영업하거나 아니면 관련 법규인 산지법, 농지법, 건축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역별, 사례별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아까 얘기한 농지는 별로 없어도 아까 아마 여우고개 쪽도 그쪽 아닐까요? 따지면 예전에 예전에 산지 전용하거나 이런 거 예전에 타치 안 할 때는 그냥 깎고 짓고 벌금 내고 양산되고 뭐 이렇게 됐죠. 그리고 거기 원래는 음식점이 먼저 된 거죠. 개고기, 닭고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가는 거 휙 가니까 애인들이나 오지 단체가 안 오니까 족구장 만들잖아요. 족구장. 뭐 배드민턴장. 뭐 이런 거 뭐 놀이시설을 좀 와야 단체로 와서 거기서 놀고 먹고 제일 돈 많이 버는 건 술값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가게 하고 술 먹는다 그러면 이제는 요새 술집에 에어컨 시설 빵빵한 거 아시나요? 술이 깨야지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예. 에어컨이 시원하게 해야 계속 먹고. 그래서 생긴 게 노래방 기계.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름만 달랐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게 강원도 쪽은 산지 전용.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부지에는 부지를 만들게 하고 또 여기는 전망이 너무 좋아. 앞에. 그러면 토목 작업 잘해서 그 땅 팔아먹고 집을 지으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 토지 분할이 안 되는데 분할된다고 네 땅으로 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 그래서 소송하고 고소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거는 짝퉁이 있는 게는 실제로 뭔가가 있었던 거죠. 뭐냐면 조그만 땅들 1, 200평 이런 땅들은 개인적으로 해서 개인주택 짓고 그게 별장이라고 옛날 분들은 얘기하죠. 예, 그렇게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현행 야영장 관련된 시설이었다고 유추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2013년도 10월 25일 날 안전 정책조정회의라고 하는 데서 재난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입지, 위치의 조건, 안전시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치 기준, 그 다음에 안전 운행 기준 등이 통합 관리해야 된다고 확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관련법 개정 전에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준수사항으로 제시됐었는데 점점 관리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법과 관련된 따분한 얘기이긴 하지만, 네.
법제도 야영장 시설 규정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에 있는 거는 관광진흥법, 맨 앞에 있는 게 법규, 두 번째 있는 게 시행령, 세 번째 있는 게 시행규칙이에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책을 갖고 왔는데 한 번도 안 넘기면 내서 무겁게 들고 온 거 섭섭하니까 두 번째 챕터 넘겨보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커봐요. 그건 첫 번째죠. 아, 챕터가 뭐냐면 파란색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네. 시행령 제2조. 나중에 향후 이제 이런 법조항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교재를 참고서라고 생각하시고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페이지 수로 따지면 257페이지죠? 예. 물론 여기도 있지만 책을 그래도 들고 오셨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257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다 야영장업. 1. 일반 야영장업. 야영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일반 야영장업이라고 한다. 두 번째, 자동차 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이게 야영장업. 이제 이렇게 법규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시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는 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현행 야영장 시설 규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앞에를 한번 보시면 읽어볼게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3호 다목에서 자동차 야영장업을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 취사 및 주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좀 아까 읽은 대로 그 다음에 동시행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 번째 챕터에 보면 별표 뒤에 보면 1 등록기준 제시 이렇게 있어요. 이따가 보실 수 있어요. 등록기준과 관련돼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관련된 관광진흥법에도 이렇게 야영장 관련된 규정이 있고, 두 번째 자연공원법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물론 책에는 없습니다만 자연공원법에 보면 시행령의 2조 3호에 보면 야영장을 공원의 부대시설인 공원시설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활동진흥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도 청소년 야영장업이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된 거, 이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 규정에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게, 야영장이라고 하는 게 3개 봤죠. 3개 지금 6개 중에 아까 6개 맞추셨는데 3개 봤어요. 3개 또 있죠. 예. 농어촌 정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이렇게 6개의 법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야영장업과 관련된 전 법을 본 거예요. 물론 살짝 본 거죠. 예. 이 각 법을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면 구체적인 조항, 시설, 면적,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게 되겠죠.